자, 이부는 이제 좀 약간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문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인용의 방법에 관한 이제 강의를 좀 해드릴 텐데요. 따오는 방법, 따오는 방법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다가 또 제가 올려드리는 참고문헌도 잘 살펴서 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따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논문에서 그 두 가지만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인용이 있고, 두 번째 간접 인용이 있고, 세 번째로 뭐 재인용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재인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 아주 중요한 두 인용만 먼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이라는 것은 그냥 제 말로 그대로 따오기입니다. 본디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오는 것. 예를 들어 이탈릭 채로 기울어져 있다면 기울인 채로, 강조가 되어 있다면 강조된 채로, 따옴표가 쳐 있다면 따옴표가 쳐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가 쓰면 그대로 따오기입니다. 직접 인용이란 말은 본디글이 쓰인 그대로 따오는 것이다. 간접 인용은 우리가 뭐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여러분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이 그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이걸 짧게 줄이라고 그랬죠. 줄여 따오는 거, 이것이 바로 간접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디글이 너무 많죠. 양이 많으면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내 글이 너무 이제 난삽해지죠. 이것저것 많이 끼어 들어가니까. 난삽이라는 어지럽게 끼어 넣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내 글의 일관성, 통일성 이것이 깨지게 되니까 이런 난삽함을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필요한 만큼만 짧게 그걸 줄여서 따오는 겁니다. 본디글을 줄여서 내 글이 좀 난삽해지지 않도록, 어질러펴지지 않도록 가지런함, 통일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짧게 줄여 따오는 것, 이것이 간접 인용입니다. 간접이란 말을 여러분이 줄이기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히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대로 따오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왜 하는 걸까, 이걸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대로 따오기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오는 이유는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쓰인 것 자체,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원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도 바꾸면 안 됩니다. 이상의 시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상의 시가 띄어쓰기 안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인용하시는 분이, 따오는 분이 그대로 따오면서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띄어쓰기가 안 된 그대로 그것을 따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는 것과 똑같이 그대로 따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방법은 내용이 좀 길 경우 하나의 문단으로 제시를 따로 해가지고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문단으로 이제 따로 별도로 적어주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이제 두 줄, 세 줄 정도 되는 그 정도 길이면은 이렇게 겹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또는 쌍 따옴표라고 하는데, 따옴표가 두 개로 겹쳐 쓰는 겹 따옴표로 붙여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따오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겹 따옴표 안에다가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줄여 따오기 간접 인용은 무엇이냐면, 간접 인용은 하나의 글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뭐 갈말이라든지 또는 어떤 줄여놓은 알속, 알갱이 있죠. 그런 글 속 글의 내용,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짧게 알려주고 싶을 때, 이때는 이제 간접 인용, 이제 줄여서 따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다른 사람의 글의 그 내용, 알속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전체적으로
짧게 드러내 보이고 싶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우리가 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표현을 전달해 줄 수는 없죠. 네, 내용만을, 알속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줄여 따오기다.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통 방법은 작은 따옴표를 치기도 합니다. 작은 따옴표는 갈말의 경우 작은 따옴표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쭉 자기 글과 섞어 쓰다가 어떤 마지막 부분에 내가 실제로 인용한 가져다 쓴 마지막 부분에다가 주석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라는 말은 주석을 달다 할 때 쓸 수 있는데 주와 석은 또 다른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글의 종류를 설명드린 적이 이제 몇 가지. 맨 위에 이제 성경할 때 경이 있다. 성경, 경이라는 진리를 담아놓은 글, 성인의 말씀을 담아놓은 게 경이다. 그다음에 경론이 있었죠. 론. 그 경을 원리를 풀어놓은 글, 이것이 이제 논입니다. 서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로 글을 쓴 것, 글을 써놓은 것, 이것이 바로 서였습니다. 다음에 경론서 다음에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라는 것은 그 하나의 이제 서 가운데 또 논문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글, 일단 쭉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분만 똑 떼어가지고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이건 소입니다. 근데 주라는 것은 거기에 쓰인 한 낱말에 대해서 밑에다가 따로 빼어가지고 별도로 요것만을 이 낱말 자체만을 설명해 주는 거, 또 이 이론 자체만을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따로 떼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이것은 주입니다. 각주라고 하는 각은 달이란 뜻인데요. 이제 글이 전개되는 것을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맨 밑에 발바닥 부분, 그러니까 글에 쪽이 있으면 쪽의 맨 밑에다가 이걸 달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다는 주를 각주라고 합니다. 미주라는 건 꼬리 주자잖아요. 꼬리 미자. 그러니까 맨 뒤에다 꼬리 부분에다가, 머리가 꼬리 부분에다가 별도로 모아서 달아놓는 주는 미주입니다. 그러니까 각주, 미주 이런 것들은 그냥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가 더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외에 또 좀 나름대로 정확히 설명해 주는 주제화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하는 건 또 별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 또는 별기, 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이제 주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경, 논, 서, 주 정도로 이렇게 4개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글의 종류는 거의 이해하신 셈입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책에서 따오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이 있을 때 그 책에서 따오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제가 중간에 겹따옴표를 써가지고 쭉 이제 따오는 경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겹따옴표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위험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할 수 없 하고 뭐 쭉 있는데 요까지가 이제 따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랗게 보인 부분 맨 앞에 따옴표를 열고 겹따옴표를 닫았죠. 그러면은 각주의 번호는 어디다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신 분들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보통 성경이 맨 앞에 이제 그 번호가 달려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할 때 번호가 맨 앞에 달려 있다 보니까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주를 이렇게 맨 앞에 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학술적인 글쓰기는 주가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 따온 글의 따옴이 끝나고 직접 이제 그대로 따오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겹따옴표를 쓰게 되잖아요. 겹따옴표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각주 번호를 만들면 된다. 각주 번호를 만드는 법은 워드하고 또 이제 아래 한글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요. 각자 한번 쓰시는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 다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주 다는 방법을 찾아가셔서 여기다가 겹따옴표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다가 각주 만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었다고 치면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주 번호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하고 자, 한 칸을 띄웠습니다.
각주 1번 한 칸 띄고, 자, 맨 먼저 뭘 하냐면, 지음이 이름을 쓰셔야겠습니다. 울리히 띄우고 백,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지음, 쉼표를 찍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면, 각주는 글월이다, 각주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각주는 글월이다, 각주는 문장이다. 문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 주어, 수어, 동사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는데 반드시 마침표가 있다는 겁니다. 문장과 글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침표가 있다. 마침표가 있으면 그것이 글월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침표 앞에서 무엇인가 표시를 할 때는 전부 쉼표로 표시를 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울리히백 지음 다음에 쉼표를 찍는 것은 지은, 울리히백이 지은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음하고 쉼표를 찍고 한 칸 띄고, 다음에 박미의 옮긴이인데요. 옮긴이, 역 또는 옮김. 근데 여기 두 명이 지금 옮겼습니다. 두 분이 이제 부부이시긴 한데, 박미의 이진우가 옮겼다고 하면은 가운데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음이를 이어갑니다. 수학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100명이 넘는 이제 공저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명을 다 써주는 거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100명을 다 써줘야 됩니다. 이 처음에 인용할 때는. 자, 이렇게 박미의 가운데점 이진우,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역 또는 옮김 쉼표 띄고 한 칸 띄우고. 자, 책의 경우에는 이렇게 겸낫세를 활용합니다. 겸낫세를 활용해가지고 문장 보호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겸낫세를 열고, 자, 글로벌 위험사회라고 이제 책 이름을 넣고 겸낫세를 닫고, 다음에 쉼표로 분리 표시하고, 그 다음에 도서출판길 또는 뭐 서울 도서출판길 이렇게 쓰시고 쉼표 찍고, 연도 쓰고 쉼표 찍고, 다음에 몇몇 쪽 살핌. 살핌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요거는 원래는 이제 많이 쓰는 용어로는 참고 또는 참조입니다. 그런데 이 참고나 참조란 말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기가 어렵죠. 참이라는 말은 낱낱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펴가지고 낱낱이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살피다라는 것인데, 살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겨드랑이 같이 서로 겹쳐진 부분들을 드러내서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 이것이 바로 살입니다. 그러니까 살피를 하면은 이렇게 낱낱이 숨겨져 있는 부분을 열어서 자세히 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아주 정확한 낱말이 되겠습니다. 살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따옴, 겹따옴표를 쓰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논문에서 따오기를 좀 보겠습니다. 논문에 따오기 지금 요거는 줄여 따오기를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겹따옴표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문이 쭉 쓰이고 있습니다. 제 논문인데, 가습기설기제 판매량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규모로 추정되기도 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요 논문을 이제 인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한다 하고 이제 맞춤표가 끝난 바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각주 번호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각주 번호 2번, 각주 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각주 번호 2번을 보니까 이건 저절로 생성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임종하는 그 뒤에, 자, 이제 논문의 경우에는 지음이니 이런 게 없죠. 그냥 여기다 쓰면은 임종한이라고 쓰고 쉼표를 찍으면 여기 지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요거는 논문의 경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임종한 쓰시고, 또는 이제 요즘은 요거 연도를 네, 여기 지금 연도가 지금 빠졌네요. 그죠? 예, 제가 여기 2016년의 연도를 여기 임종한 뒤에 가로 열고 2016년 쓰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도 많이 표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다 허용이 됩니다. 여기다 쓰는 것도 허용이 과거에는 주로 여기 이 자리를
연도 출판해죠. 요 해가 요 뒤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임종한 가로 열고 2016년 가로 닫고 쉼표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한 칸 띄고 여기는 겸낫세가 아니고 혼낫세입니다. 앞에 책의 경우에는 겸낫세를 썼죠. 여기서는 혼낫세를 쓰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살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논문 이름을 여기까지 쭉 써주시고 그 다음에 쉼표 찍어서 이건 논문 이름입니다. 논문의 글 이름입니다. 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여기는 겸낫세입니다. 겸낫세는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책이란 뜻입니다. 책으로 나온 것이다 해가지고 학술지 저널, 학술지 같은 경우거나 책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겸낫세를 해서 이렇게 써주시고 다음에 몇 권, 제 몇 권, 몇 호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걸 써주시고 쉼표 치고 다음에 무슨 학회에서 나왔으면 학회 또는 출판사 이름이면 출판사 이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 몇 쪽 살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책하고 유사한데 책하고 비슷하죠? 다른 게 하나 있죠? 일단 지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하고 달리 논문의 글 이름이, 논문 이름이 여기 쓰인다는 겁니다. 혼낫세 안에 논문 이름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이름이 책의 겸낫세로 이렇게 쓰이게 된다. 이 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몇 권인지 몇 톤지가 분명히 표시가 된다. 그리고 연도가 표시되고 쪽수가 쓰이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각주의 경우에는 일종의 그 큰 겹다운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겹다운표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겹다운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살핌이라고 썼는데 겹다운표가 있는 경우 보니까 살핌이란 말이 없고 그냥 쪽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쪽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줄여 따오기의 경우에는 쪽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도 만일 이것이 줄여서 따온 거라면 쪽, 몇 쪽, 살핌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살핀다는 건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언저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쪽이라고 쓰는 것은 그대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따온 것이 그대로 그 본디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쪽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럼 단락 따오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락 따오기는 자, 한 단락 전체를 따오는 것입니다. 그럼 요 위에 쓰인 것은 제 글이죠. 제 글을 쭉 쓰다가 내가 따오고 싶은 글이 분량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길 뿐만 아니라 좀 더 강조해가지고 이것은 분명 다른 글에서 직접 따온 것입니다.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일단 써 내려오던 나의 글에서 한 줄을 띄웁니다. 한 줄을 다 띄웠죠. 한 줄을 띄우고 그 다음에 밑에도 한 줄을 띄웁니다. 해가지고 두 줄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독립된 하나의 단락을 만드는데 요 단락을 만들었을 때 여기를 또 들여쓰기 10을 하게 됩니다. 들여쓰기 10을 하고 여기에 다시 또 한글 우리말 한국어 글쓰기에서는 한국어 논문 쓰기에서는 잉글리시 라이팅과 달리 잉글리시 라이팅에서는 5글자를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들여쓰죠. 근데 한국어 글쓰기, 한국말 글쓰기에서는 한 칸만 들였습니다. 한 칸. 그러니까 글 한 칸을 들여쓰기 때문에 잉글리시 글쓰기에서는 다섯 글자를 들여쓰이는 반면에 우리말 한국말 글쓰기에서는 글 한 칸을 들여쓴다. 그러니까 여기 10포인트를 들여쓰게 됩니다. 들여쓰기를 하고 시작을 쭉 하고 나서 자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다가 각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각줄을 앞에 만들면 안 됩니다. 맨 끝나는 지점에 만들고 만일 인용을 내가 단락으로 이제 그대로 따오기를 여러 개의 그 단락을 따오는데 이것이 쭉 이어서 따온다. 그러면은 계속 여기다 이렇게 이어 붙여서 쭉 따오기를 하고
마지막 지점에다가 여기다 각주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단락 따오기에 그 각주가 붙는 부분은 그대로 따오기의 마지막 부분 끝나는 지점에 붙이면 되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똑같은데요. 이렇게 이건 책이기 때문에 칸트 지음이라는 지음이 들어갔습니다. 백종현 옮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책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출판사 아카넷, 그다음에 연도, 다음에 몇 조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계속 내가 인용을 한다면은, 자, 앞으로는 이렇게 실천이라는 말로 줄여서 따옴 표시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천하고 몇 쪽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과 보고서를 따오는 경우도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자, 사진을 따오는 경우 이렇게 글 속에 쭉 써 나가다가, 자, 이 사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사진이 어디 나왔냐면, 자, 각주 5번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왔다 라는, 정확히 모든 사진도 이렇게 출처를 밝혀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고서에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서로만 낱장 달랑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도 이 보고서들도 인터넷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확히 해가지고 보도자료 8월 31일자 이렇게 나오면 정확히 출처를 밝혀주면 오늘날에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고서도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한에서만 따올 수 있다. 이렇게 기본을, 원칙을 정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따오는 경우, 자, 이렇게 하나 기준을 정해 놓겠습니다. 블로그는 여러분 따오시면 안 됩니다. 블로그에서는 출처를 밝혀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실명이 아닌 경우도 꽤 있습니다. 거의 뭐 실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그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블로그는 따오기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카페 글도 따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무엇인가 썼을 때 그 글 안에 이렇게 정확히 출처가 명시되어 있으면 여러분 직접 가서 확인하신 다음에 원소스, 원래 출처에서 그것을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자료들은 여러분 함부로 따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그 출처가 정확히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따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상으로 따올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는, 첫 번째로는 공식 웹사이트는 다 따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법원 이런 거, 다음에 이제 관세청 이런 거, 또는 이제 국가기관들,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자료,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정보들은 모두 인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와 같은 사전, 네이버 사전 같은 경우,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검증을 하셔야겠지만은 위키피디아도 어느 정도 인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인용한 부분은 온라인 에티멀로지 딕셔너리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인용할 수가, 따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따올 때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자, 내가 따오는 것이 이 온라인 요런 딕셔너리 사전인데, 여기에 항목이 디제스터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겹다운표를 쓰시면 되겠고, 반드시 추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주소입니다. 웹사이트 주소,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써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좀 더 열심히 그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내가 비록 여기서 찾았지만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또 다른 논문들에 실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분이 설명하는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강형준의 여기에서도 쭉 찾아가지고 여기서도 20, 21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 해가지고, 웹사이트만 가지고 인용하기에는 좀 논문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좀 다른 논문들을 참조해가지고 뭔가 좀 풍요롭게 이렇게 따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따오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주 달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각주를 다는데, 이건 뭐
각주이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할 첫 글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각주를 달면서 첫 글을 쓸 수 있느냐? 첫 글이라는 것은 이제 각주가 달린 개요서면 첫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요서 쓰기가 엄청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키워볼까요? 가장 먼저 이마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글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미의 이름도 있고 소속이 가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이렇게 있고 첫 글 어떻게 쓴다고요? 이 글의 목적은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첫 단락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단락, 자, 세 번째 단락은 차례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쓸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내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내세우고자 하는 바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가기. 그 다음 이제 풀어내기 이렇게 쓰시고 자, 풀어내기, 도마길, 마디일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자, 풀어내기 맨 가운데에 있죠. 그 다음에 도마길은 마디일보다 안쪽에 있죠. 자, 가운데로 올수록 더 큰 제목으로 큰 글 이름이다, 큰 제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올수록 큰 제목이다, 밑으로 왼쪽으로 올수록 작은 제목이고 이건 본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들여쓰기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들여쓰기 반드시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인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글에는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부분에 자, 어떤 따오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인용 표시를 정확히 달아서 글을 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책을 또는 논문을 읽어가면서 적발임을 하시고 계시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글 안에다가 정말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는데, 끼워 넣을 때마다 정확히 다른 사람의 연구 업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확히 인용을 따오기를 해줘야 되는데, 따오고 나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각주를 달아줘야 한다. 인용은 글을 따오는 것입니다. 따오는 것인데 그냥 따오기만 하고 각주를 안 달면 표절이 되는 겁니다. 글 도둑이 된다. 반드시 따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주를 달아주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첫 글은 어떻게 쓴다? 개요서를 정확히 완성하면서 개요서에 쓰인 내용을 정확히 완성해 가면서 내가 따오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서 출처를 밝혀준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각주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각주가 늘어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쭉 자, 계속 각주가 늘어나고 자, 쭉 가보면 거의 이제 글이 완성이 된 단계니까 자, 첫 글은 어디까지 쓰시면 되냐 하면 첫 글은 끝내기까지는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끝맺기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대충 끝맺기는 완결을 안 지어도 되겠습니다. 끝맺기는 마지막에 고쳐쓰기 한 뒤에 쓰셔도 되니까 끝맺기까지는 완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여기 끝맺기 전 풀어내기 도막 1, 2, 3까지는 각주를 달아서 어느 정도 완결을 시켜야 됩니다. 완전하게 쓰는 건 아니고요. 완결 가까이 되도록 써야 된다. 그리고 참고 문헌 또는 제가 살필 거리라고 써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살필 거리에는 일단 첫 번째로 논문이 있어야 됩니다. 논문이 있어야 되고 논문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께 5개 이상의 논문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한 10개의 논문이 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나 백과사전을 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책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가장 먼저 쓰일 수 있는 거는 맨 위에는 책, 그 다음에 논문, 그 다음에 보고서,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사들을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첫 글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요서를 쓰셨고 그 개요서에다가 이제 다양한 글들을 이제 따오면서 정확히 각주를 달아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체계를 잡은 이제 일관성과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춘 그러한 들어가기와 풀어내까지 끝낸 물론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것이 첫 글이다. 그리고 첫 글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참고문헌, 살필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살필거리는 여러분이 위에 글에서 인용한 것들만을 살필거리에 실어주셔야 됩니다. 인용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살펴보긴 했는데 내가 인용하지 않은 거는 여기 살필거리에 담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살필거리에 적을 수 있는 것은 자격을 갖춘 거는 내가 본문에서 반드시 인용한 것 이것만을 살필거리에 적을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적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일단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재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에도 이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또 읽을 거리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또 제 강의 이제 PPT 자료도 검토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했던 몇 가지 내용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